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셉별입니다. 2024년 1월 2일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 브리핑에 따르면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해 조사를 벌인 결과 57년생 60대 남성으로 신원이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피의자는 흉기를 인터넷에서 구입했다라고 하는데 범행에 쓰인 도구는 전체 길이 약 18cm가량의 과도로 보입니다. 날 길이가 13cm니까 과도 정도로 봐야겠죠. 자, 이 흉기를 인터넷에서 구입해서 현장에서 이 대표를 찔렀는데 현재 부상은 경미한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목 부위에 1cm 열상 정도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서 자, 부산대 외상센터로 헬기로 이송이 됐다가 현재 헬기로 다시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 중이다. 아마 이송이 됐겠죠. 자, 이런 상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중상이 아니라 경상 정도여서 곧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경찰뿐 아니라 검찰도 이 사건에 대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번 사안을 정당 대표를 상대로 한 테러다라고 규정하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부산지방검찰청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경찰과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정 처리하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아울러서 22대 총선을 앞두고 폭력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대비하고 정치적 폭력 행위는 엄단하라라고 전국검찰청에 당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신원 57년생 60대 남성이다. 지금 여기까지만 밝혀졌고 지금 피의자가 거의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입을 열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범행 동기는 무엇인지 언제부터 이런 범죄를 계획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밝혀진 게 전혀 없습니다. 글쎄 언제 입을 열지는 두고 봐야겠죠. 자, 그 관련 동영상이 여러 SNS를 통해서 계속 공개가 되고 있는데 자, 현장 영상을 보시면 자, 이렇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 이렇게 방문을 했죠. 그래서 지지자들을 만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마친 이후에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거의 이재명의 지지자인 척 완전히 위장을 하고 접근을 했는데 파란색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그 대표 지지자 모임 잼잼 자봉단을 의미하는 그 종이 왕관이라고 하는데 그 파란색 종이 왕관에 내가 이재명이다 이런 문구까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란 왕관을 쓰고 뿔테 안경을 쓴 남성이 접근을 한 것이죠. 그리고 종이에 총선 200석 이런 지지 문구까지 쓰고 있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기자들이 에워쌌다가 이동을 하니까 이게 느슨해졌겠죠. 그 사이를 비집고 이 남성이 접근을 해서 가까이 다가가서 흉기로 갑자기 찌른 것인데 주변에 워낙에 경호 인력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로 제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흉기를 휘두르기는 했지만 아주 살짝 스치는 정도의 상처만 입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1cm가량의 열상이라고 하니까 현장 영상을 보더라도 피가 아주 철철 흥건히 졌거나 이런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처는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헬기 이송을 통해서 부산대를 갔다가 지금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 자, 여기까지만 알려져 있습니다. 계획범죄가 의심된다라고 이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 왜냐하면 전달에도 부산을 이재명 대표가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현장에서도 이 남성이 포착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지난달 13일 부산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 이재명 대표가 참석했는데 자, 이때에도 이 피의자로 보이는 남성이 오늘과 똑같은 모습으로 참석한 모습이 관련 영상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날도 역시 파란색 왕관을 쓰고 뿔테 안경을 낀 채로 인파에 섞여 있는 모습이 관련 영상에 포착이 됐습니다.
자,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는 이재명 대표를 인파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안에 조금은 떨어진 상태로 이 피의자 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그 차량이 다가오자 차량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에는 당 관계자들이 제지를 해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이 대표와 직접 접촉하진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한 달 전부터 뭔가 미리 이재명 대표의 동선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범죄를 계획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지금 증폭되고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이 사람의 행적은 곳곳에서 발견되는 모양이니까 그러니까 입을 열면 대체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현재는 뭐 묵묵부답이라고 합니다. 좀 지켜봐야겠죠. 자, 이번 피습 사건 정말 새해 벽두부터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글쎄요, 워낙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 살아온 인생 자체가 워낙에 거짓말과 각종 범죄로 점철되다 보니까 이번 이 아주 테러와도 같은 이 사건을 두고도 사실은 별로 좋지 못한 댓글도 아주 많이 보입니다. 역시나 이것 또한 뭔가 기획된 쇼 아니냐, 이런 반응, 이런 댓글도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드러난 게 전혀 없죠. 어찌되었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테러임은 분명합니다. 과거 2006년 그 오세훈 서울시장 유세 현장에서 박근혜 당시 당대표가 아주 공격을 받았죠. 정말 커터칼 테러로 오른쪽 뺨에 11cm의 깊은 상처가 생겨나서 매우 위험에 처할 뻔했습니다. 당시에도 세브란스에 이송됐는데 박근혜 대표는 다른 대전 유세는 어떻게 됐느냐, 이걸 먼저 물어서 관계자들이 아주 놀랐던 뭐 이런 소식은 여러분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피습 사건도 있었고, 뭐 송영길 대표 뭐 망치로 얻어맞는 이런 사건도 있었는데, 문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한 이 시점이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아주 여러모로 궁지에 몰려있는 시점이죠.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에 취임하면서 아주 변화와 혁신을 부르짖고 또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물러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민주당 안팎으로.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 그리고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곤란한 그 처지에 몰리는 이런 시기였는데, 이런 참 미묘한 시기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뭔가 의도된 또는 기획된 이런 쇼, 이런 것들을 의심하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기사마다 붙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것마저 쇼는 아니기를 정말 저는 바라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소식 들어오는 대로 그리고 검찰, 경찰이 이렇게 뭐 특별수사팀까지 꾸려서 수사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새해 벽두부터 정말 놀랄만한 소식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